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 만큼 모집 공고마다 신청 조건과 순위 배정 조건이 매우 다양합니다. 오피니언 뉴스에서 소위 임대주택의 일타 강사로 불리는 아영 이내행복주택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윤인환 씨는 만났습니다. 기사에서 제안된 지면으로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을 오피니언 뉴스TV 채널에서 편집 없이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윤인환 씨가 전해주는 다양한 핵심 꿀팁들이 당첨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약간 편견, 오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보면 맨날 얘기하시는 게 청약통장 상관없다, 네. 안 없어진다, 네. 여러 개 당첨돼도 된다, 뭐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약간 좀 편견,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싶은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아까 청약통장도 네. 그런 이유, 그렇죠. 당첨되고 포기해도 청약통장 상관없다. 아예 상관없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없어도 시청할 수 있는 데들이 있고. 네. 청년들한테 좀 어떤 정보가 또 중복 접수 안 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고문마다 접수를 한 번씩 다 할 수 있는데 뭐 여기 넣으면은 여기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뭐 SH 행복주택 넣으면 LH 거는 못 넣는 줄 아는 사람들 다 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또 하나의 예비자가 되면은 다른 것도 예비자 중복이 안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유형별로 다 예비자는 하나씩 다 됩니다. 국민임대 예비자, 행복주택 예비자 상관없어. 다 하나씩. 하지만 만약에 행복주택 예비자로 들어가 있으면 다른 행복주택은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접수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네. 예비자도 될 수 있어요? 예비자가 될 경우 이제 선택해야 돼요? 네, 최근 게 돼요. 이전에 예비 순번 받아놓은 게 사라져요. 그건 사라지고. 네. 그거는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비일 때만 경우니까 당첨이면 상관없고. 근데 포기할 수 없고 무조건 최신께 돼버리는 거예요? 네. 공고일, 접수일, 발표일 순으로 최신께 돼요. 또 소득 질문도 많이 하는데, 네. 소득이 거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니까 올해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내 소득을 봐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있고, 뭐 세전이냐 세후냐 소득이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인이면 건강보험 보수월에 가장 최근 거. 건강보험 이제 들어가면 보수월액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회사에서 이 사람은 얼마여서 건강보험 얼마를 떼겠다. 얼마라고 딱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네. 그 금액이 소득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고일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좀 중간에 말을 넣어가지고 조사된 시점으로 해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오늘이다. 네.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그러니까 이것도 받거든요. 정보를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범정부에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언제 거를 조사해서 줄지를 우리도 몰라요. 예전에는 뭐 6월 공고였는데 7월께 나왔다. 그럼 6월 걸로 정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잦다 보니까 이제 아예 공고문에 조사된 걸로 하겠다고 이제 박혀 있어요. 6월 공고지만 7월 걸로 조사됐으면 그냥 7월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알려면은 일반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보수월액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최신가? 네, 직장인들은. 그리고 보통 이제 뭐라 하지? 뭐라고 하죠? 상호전환. 네. 상호전환 하면은 월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만큼의 보증금이 없다. 예를 들어 네. 원래 최소가 2천인데 2천은 있는데 1억까지 할 수 있다 하는데 난 1억은 없다. 8천이 없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무조건 당첨되고 나면 어떤 루트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치면 청년 버팀목이 최고죠, 사실. 음. 그 전에 이제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중기청이 최고긴 한데, 거기 안 된다고 치면 청년 버팀목이 지금 2억까지 가능하니까 80%로. 그럼 내 돈 2천에 80% 8천 받으면 1억짜리, 1억도 그렇게 큰 물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를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싸고. 버팀목이 한 2%, 2%좀 넘나? 그게 또 우대금리가 있는데, 2%가 안 될 거예요. 아, 그래. 지금 하면. 제가 1.3%로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전 애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것저것 이렇게 보니까. 버팀목도 만약에 중기청도 안 돼도 그냥 시중은행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허그 이런 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허가 안심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요, 전세금리가. 아, 그래서 그 6%를 넘을 것 같아서, 6% 이내로만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이익이죠. 아무튼 그 고민은 말씀하신 대로 은행 가서 은행원한테 물어보고 고민하고 이것저것 뚫으면 뭐든지 나온다. 그럼,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당첨됐는데 할 수 있음에도 그냥 2천에 비싼 걸 내거든가 아니면 진짜 포기를 하든가 이런 사례도 있는 거예요. 포기까지 좀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그거를 이제,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접수하기 전부터 나는 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수 못 해요. 이게 싫어서. 애초에 딱 거기서 네. 탈락. 네. 자기가. 네.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당첨돼도 어차피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당첨자 발표까지 예비순번 받으면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들어가는 데까지. 그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좀 하자. 그런 댓글 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본것 같은데, 100만 원, 200만 원 그게 뭐였죠?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이 있으면 된다가. 네. 어떤 거였나요? 청년 매입인데. 청년 매입. 네. 이거는 어떨 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순위는 100만 원, 1순위 100만 원. 네. 2, 3순위는 200만 원. 청년 전세임대도 해당이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이거는 행복주택보다 좀 되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많이 안 뽑네. 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복주택은 부모님을 안 보는데, 청년 매입임대랑 전세임대는 부모님을 보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순위로 이제 끊어놔요. 1순위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순위는 부모님 포함해서 얼마, 3순위는 남한해서 얼마. 이건 좀 까다롭네요. 일반적인 그냥 가정에 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없는 사람이면은 그냥 행복주택, 청년 맞아요. 계층 이걸 노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서울 사는데 인근 경기도 예를 들어 뭐 동대문 사는데 동대문에 직장이 있는데 구리 뭐 이런 게 떴다. 네. 그러면은 그런데 하면은 좀 되기가 수월한가요? 행복주택으로요? 네, 남양주. 수월해요. 연접 지역이니까. 연접 지역은 다 1순위거든요. 그거는 굳이 서울만 노릴 게 아니면 그것도 약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맞아요. 저는 오히려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바로 서울 뭐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서울에 연접되어 있는 경기도권에 갔다가 다시 또 서울에 들어오는 거를 권해요. 그게 훨씬 쉬우니까 경쟁률이. 우선 터를 잡아놓고 네. 거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해봐라. 어차피 평생 살 거 아니고 또 퇴거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계속 연장 10년인가요? 행복주택은 이제 애기 없으면 6년, 6년. 애기 있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10년. 그럼 최장 6년이니까 6년 사는 동안 또 딴 곳을 예를 들어 행복주택이 6년이잖아요. 그곳이 6년이에요? 아니면 전체 행복주택이 6년인가요? 지금은 전체 행복주택이 6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행복주택 뭐 2, 3년, 4년 살았다. 그러면 어디로 보통 옮겨가는 게 좋은 선택이에요? 뭐 유형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또 계층 변경이 되거든요. 내가 행복주택 청년으로 들어가서 제 케이스인데 천왕동 행복주택에 청년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행복주택으로 신혼부부로 넣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돼요.
그러면 신혼부부면은 10년인가요? 최장? 애기 있으면 10년. 그럼 그때는 다시 제로부터 카운트 돼요. 계층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총 기간은 10년이에요. 아, 어떻게 하든. 네, 근데 청년에서 6년 살았지만 추가로 4년 더 살 수 있는 맞아요. 최장. 근데 아직 행복주택이 6년 동안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아직 나온 적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네. 이것도 바뀔 것 같아요, 나중에 법이. 어떤 쪽으로? 예전에 재개발 임대주택이 10년이 최대였는데, 10년 동안 거주한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퇴거시키려면 몇만 명을 지금 이사 보내야 되거든요. 늘린다. 네, 그래서 아예 뭐 무주택이고 소득 얼마면 그 제한 없이 계속 살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아, 지금은요? 네. 그런 식으로 행복주택도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관련 준공무원이신 분이에요, 그게? 네. 네. 그러면 그 업무도 하셨고, 실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신청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신청, 제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청약 접수? 접수자? 네. 접수도 해보고 당첨되고 그랬잖아요. 네.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좀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좀 살아본 입장에서 혹은 청약하는 입장에서 아직은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LH나 SH. LH도 사셔보셨죠? LH는 안 살아봤어요. 당첨은 돼봤는데. 네. 그럼 SH만 얘기하면은 좀 살아보니까 뭐가 불편하다고. 당첨됐을 때 이런 부분이 알려주면 좋은데 내가 알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딱히 알려주지 않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많이 전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전에는 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가서 출력해야 됐거든요. 가서 뭐 상호전환 영수증 가서 받아야 되고 뭐 계약 사실 확인서 뭐 처분 제한 관련된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서 발급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전산으로 되게끔 바뀌어가지고 그건 개선이 된 거네요. 네. 그 최근인가요? 아니면 예전 좀 된 건 같은데 몇 년? 한 2년 된 것 같아요. 1, 2년?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런 서류들 다 되니까 굳이 센터에 안 가도 되게끔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또 퇴거도 전산으로 다 신청하는 시대여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사는 동안에 딱히 SH 직원이 저한테 연락 올 일은 없는 거예요? 네. 재계약할 때 소득심사라고 우편은 이제 오죠. 이런 서류 제출은 아직 좀 SH가 문제입니다. LH는 PDF나 이런 파일로 전산으로 등록이 다 돼요. 그래서 굳이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가능한데 재계약할 때? 네. 서류 제출하는 것들. 근데 SH는 아직 서류를 뽑아서 내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다. 뽑아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보내라고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도 되고 방문도 되고. 방문해서 내도 돼요. 근데 전산으로는 안 되고. 네. 그런 국토교통부에서 그 의뢰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공공분양 50만 호 하는 걸 최근에 했어요. 그거 하면서 그것도 반응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조회수가 거기서 국토교통부에 올린 거라 조회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국토부 채널에 올리신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건 괜찮아서 저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나눔형 나온 거는. 그래서 고덕 강일 나왔으니까 공고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 그러면 행복주택 공고문 분석하는 것과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유문양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전 건 임대주택은 되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볼 게 일단 없잖아요. 시세보다 무조건 싸고 퇴거도 자유롭고. 근데 공공분양은 이게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좀 더 조심스럽긴 해요. 또 특이사항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고. 고덕강일 나온 것도 토지임대부라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찬반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시세 몇 프로였죠? 60인가요? 70인가요? 70.
그 땅이 SH 거고 건물만이라 말이 많잖아요. 그 토지 임대료도 예전에 한 거 보면 꽤 많이 오른다. 결국 시세 따라 올라가긴 한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거기는 강남이고 여기는 강동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러면은 민간 쪽에서도 약간 의뢰를 하지 않을까요? 혹은 뭐. 네, 그렇게 파일을 좀 키워볼까. 그럼 올해는 약간 공공부장에 우선 좀 해보고. 이미 했다고 봐야죠. 네. 그건 더 할지 말지는 지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데, 당장은 그 자취남이랑 유부남을 많이 보세요. 저희 유튜브에도 나오거든요. 네, 시청자가 많이 보는 채널에서 항상 나오는, 자취남이 항상 1등이에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거는 채널 계정 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분석해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다 해줍니다.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 뭐 성별, 뭐 이런 거 다. 자취남을 많이 1위다. 1위. 네, 계속 1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집 안에 대해서 특히나 고민이 궁금해 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촬영 편집을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도 당첨되시는 분들이 좀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자취남 뭐, 거기서 굳이 어떤 뭐, 이게 전세, 월세 이 정도는 얘기하는데, 네. 아마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행복주택, 아마 있긴 있었을 거야. 뭐, 있어요. 있었을 건데, 막 이렇게 더 들어가서 막 이게 전세 매입 임대가 뭐 그런 식의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즘 샤이 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고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취남도 보면은 예비 물량 한 10개 쌓아놓고 뭐 그 정도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바로 돌리니 일주일에 두세 개씩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수도권. 그쪽이죠. 수도권. 서울, 수도권, 경기도만 약간 가지는 거죠. 거기 분들이 지금은 좀 있는데. 그렇죠. 지방에도 있긴 있죠. 행복주택 있어요. 네. SH 쪽이면 예를 들어 여기 이 아파트다. 그러면 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SH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유 부분에서 뭔가 그러면은 SH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 연수가 있어요.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는 시공사에서 한다. 네. 보통 신축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까지는 거의 시공사가 다 해야 돼요.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보통 행복주택은 옵션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요? 없죠. 없어요? 네. 냉장고도? 네. 작은 대학생들 들어가는 원룸 구조에는 간혹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 외에 그냥 아파트로 공급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있어봐야 뭐 빌트인 붙박이장 정도? 네, 붙박이장이나 뭐 가스레인지 정도? 그럼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있는 게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랑 청년 매입임대주택. 그거 생각하면은 청년들이 거기가 좀 더 많아요. 역세권 청년주택이랑 청매입이요? 네. 네, 맞아요. 이건 무조건 옵션이 있다는. 네. 근데 역세권 청년주택은 좀 세지 않나요? 월세가 좀 행복주택보다 아닌가요? 비슷한가요? 공공은 저렴해요. 공공. 또 민간이랑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신청 자격이랑 뭐 선정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어려워지게 됐죠.